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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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짜증나는 그들이 돌아왔다. 여름 되자 어김없이 출몰한 러브버그 살충제 대신 빛과 향으로 잡는다 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김없이 러브버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에 가장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이 딱 러브버그 활동 시기고 벌레 때문에 놀랐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등산로 여기는 이미 러브버그가 장악한 데가 많고요. 둘이 붙어 다니는 게 뭐 꼴 보기 싫고 러브벌레라서 더 짜증나고 킹받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해충이 아니라고 하지만 생긴 게 싫어서 그냥 징그러워하는 분들 계시고 그렇다고 살충제를 막 뿌려서 막 없애버리면 저항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LED 전구나 꽃향기로 유인해서 얘를 잡고 친환경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 또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2주 정도면 사라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비현실적인 망상 사연에도 과몰입이 특기인 저희가 딥한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 생방송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0531님 버스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드렸어요. 고맙다고 제 손 한번 잡아주셨는데 이런 감사 인사는 또 처음이라 뿌듯했습니다. 훈훈하네요. 예. 자, 뭐 양보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예,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고마워할 수 있고 서로 주고받는 거 예, 뭔가 보기 드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김언우님 항상 육회를 사 먹다가 정육점에서 사서 직접 양념장 만들어 먹어봤어요.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 차려 먹는다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남자들 세계에서는 엄청난 실력자신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좋습니다. 7078님 신입인데요. 회사에서 단체 워크숍을 가기로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베디도 SBS 소속 시절에 단체 워크숍 이런 거 하셨나요? 그래도 했죠. 예, 뭐 그냥 야유회 느낌 이런 거는 빠질 수 있는 거면 빠졌는데 이게 아예 인사평가에 들어가는 워크숍들이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2번 정도는 참석을 해야만 인사평가가 깎이지 않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것들은 했죠. 예. 워크숍 가면은 보통 근데 이제 술 마시는 워크숍 아닙니까? 예. 5022님 베디 퇴근했는데 상사 전화 받았는데 별일 아니지만 스트레스 받아요. 야식 땡깁니다. 베텐과 함께할 야식을 추천해 주세요. 지금은 혈당처럼 스트레스가 갑자기 스트레스 스파이크가 생긴 거잖아요. 이럴 때는 후회가 좀 크게 밀려들 수 있습니다. 예. 늘상 야식을 먹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런 후회가 몇 입 먹으면 밀려들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남겼다가 뒀다가 먹을 수 있는 거 피자 추천드립니다. 예. 4942님 뉴욕으로 이민 가는 동생을 공항으로 배웅해 주러 왔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야, 우애가 좋네요. 예. 그렇죠. 또 가면은 건강 걱정되고 뭘 먹고 살까. 예, 거기서 또 괜히 치이고 있지 않을까. 예. 자, 건강하게 돌아오실 겁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베텐에서는 듣보여도 밖에서는 돋보이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듣보 이종범입니다. 네. 지난주에 긴급 SOS 방송을 안 나가겠다.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나 방송 오늘 쨘다. 죄송합니다. 배째라.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보자마자 바로 베디가 왜 안 나왔어? 인사보다 먼저 물어보는 안부. 예.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그 차기작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어떤 종류의 어떤 일정이 생기면서 본인이 네네네 갑자기 마감이 생긴 거예요. 오랜만에. 근데 이게 도저히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이 수많은 일정 중에서 베텐이 최우선이거든요. 정말 베텐을 무조건 영순위로 두고 뭘 짜는데 갑자기 벌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조 작가님께 SOS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기작에 들어가면 또 양해가 되죠. 본업이니까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요렇게 말이 나오면 내년이에요. 거의 뭐 돼도 내년인데 이것도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니고. 근데 만화가한테 만화 연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좀 논의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무조건 연재가 들어가도 베텐은 무조건 한다. 자, 하차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동안은 약간 프로듀서 역할만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예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 그렇죠. 선수로 뛰는 거죠. 감독인데 선수로 뛸 수도 있다. 그런 게 작가들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수로 뛰게 돼도 하차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미안하게도 저는 베텐이 저의 영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옵니다. 하차하는 것 같아서 설렌다라고 하시면 되고. 설렘을 줬다는 것에서 일단 만족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소재가 뭐예요? 아직 비밀인가요? 네, 요즘에는 워낙 그 자극적인 재미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늙은이, 저 같은 중견 작가 이런 사람에게는 좀 드라마 같은 것들을 좀 원해요. 그래서 따뜻한. 그렇죠. 가족 드라마 이런 거. 근데 영상화가 될 수 있는 소재 뭐 이런 걸 주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약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IP를 그렇죠.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로도 만들 수 있고 네네네. 이제 멀티 유저할 수 있게. 전문 용어로 이제 IP 체인이라 그러죠. IP 체인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당장 막 그 엄청나게 사이다 서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없을 수도 있죠. 부자 되려 그러냐고. 아직 모릅니다. 예. 네, 모릅니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대박 나가지고 막 이제 깐 초대받고, 그죠? 베를린 초대받고 뭐 이럴 때. 그런 거예요? 저희도 같이 MT 겸 가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대박나면 무조건 베텐이랑 같이 가죠. 그렇죠. 네네네. 자, 바쁜 와중에 서울 국제 도서전에 다녀왔는데, 네. 예, 강연했나요? 놀러 간 건 아닙니다 일단. 근데 뭐예요? 강연은 아니었어요. 뭐예요? 제가 그 국제 도서전에서 되게 유명한 소설 하나를 요즘에 설명회로 많이 설명을 했더니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영도 썰 작가님. 풀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굿즈를 챙겨준다 그러셔가지고 굿즈는 못 참죠. 그래서 받으러 갔습니다. 굿즈 받으러 갔다. 네. 예. 정말 싹 들렸어요. 그거군요. 예, 마세 시리즈. 그죠. 마세 시리즈의 굿즈. 요거 이제 감사하다고 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하게 받으러 갔죠. 네. 국물을 마시는 성재라고 하시면 있고. 어떻게 알았지? 오늘 국물 마시고. 오늘 드셨나요? 마셨나요? 네. 질긴 수염님, 작가님의 땡튜브 서브 채널 영상이 1000개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업로드가 활발한데 구독자는 2만 명이라니 신기합니다. 가끔 때려치고 싶을 때 없나요? 꾸준함의 비결 궁금해요. 그게 서브 채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본진입니다. 아니 본진인데 은근히 2만 열받네. 명이니까 서브인 줄 알았지. 아니 행복은 구독자 순이 아니에요. 네네. 그게 저의 본진이고 현재 벌써 8년째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그 웹툰 작가 전공생들이나 완전 지망생들이죠. 신인 작가들. 그러니까 진짜 업계 사람만 오는 곳이다 보니까 예. 뭐 확장성은 0이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유명하고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제 본진이고요.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가 곧 이제 10만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스토리 그렇습니다. 캠프는 이제 10만을 앞두고 있고. 조만간이죠. 조만간. 그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바로 이제 10만 됩니다. 예. 바로 눈앞에 있어요. 행복은 구독자 순이 아닐 수 있지만 구독자 올라가면 행복해지긴 합니다. 그건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베텐의 1황이죠. 다 아시겠죠? 이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저희가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는 그러면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1황이라고 제가 들었나요 지금? 거기서 지금 긁히셨나요? 아니 긁힌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 딴 생각하고 있다가 제대로 들으셨어요. N을 가동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남의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N사제 지금 가장 긴 수명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1황이죠. 게스트 나이로는 1황이죠. 그렇죠. 물론. 네. 자,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랜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네. 자,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이순봉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햄버거에 솔직히 패티 말고 삼겹살을 넣어도 완전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은 이런 식으로 기존 레시피를 수정하고 싶은 음식 메뉴가 있나요? 이거는 베리 전문 아닙니까? 일단 드라이브 스루
돈가스를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실제로 한 대 있어요? 예? 아직 없죠. 실제로 실행한 데가 없죠. 드라이브스루 돈가스. 네네네. 아 그거 없어요. 아쉽게도. 본인이 왜 안 해요? 제가 하라고요? 돈도 벌 만큼 벌었겠다. 저는 소비자가 되고 싶지 장사가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좋은 아이디어니까 예. 나 듣자마자 완전 혹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스틱 돈가스. 그죠? 스틱형으로. 왜냐면 진짜 그죠. 핑거푸드. 그러니까요. 예. 진짜 핑거 대신 먹는 푸드. 제가 그때 먹으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다 적용하면 사업 아이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가루 떨어지지 그리고 안 잘라줘가지고 그냥 하나짜리 돈가스 통째로 들고 먹은 핑거푸드였거든요. 네네네. 데워 먹은 거죠. 사실은 저는 팝콘 치킨 처음 봤을 때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팝콘 치킨도 나름 단점이 있잖아요. 이게 팝콘 크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어떤 구성물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스틱 돈가스는 진짜 혹했단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패티 대신에 삼겹살을 넣은 햄버거 어떨 것 같아요? 삼겹살은 다 좋은데 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이제 네. 딱 먹고 싶은 느낌이지만 네. 이거는 드라이브스루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면 어렵죠. 한 손 원핸드 캐리를 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 손을 먹을 때 네. 이 샌드위치 계열의 안쪽에 있는 패티로서는 고깃덩이는 네. 2로 끊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다진 고기를 쓰는 이유, 패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2로 잘 끊어지기 때문에 부서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삼겹살 육질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끊기가 어렵다. 삼겹살을 패티로 만들어라. 갈아라. 아 근데 갈거나 좀 썰거나 네네. 다져라. 첩첩. 예. 삼겹살 블락이라거나 예. 이렇게. 근데 삼겹살이 사실은 해외로 가면 미국 북미나 이런 데서는 그냥 그 자체로 베이컨이잖아요. 근데 베이컨 자체는 버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네. 약간 오픈 주방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삼겹살 덩어리 보통 이제 고기 굽기 전에 한번 보여주고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햄버거 패티화로 다져져서 공정이 된다는 거를 살짝 보여주면 네네. 일단 삼겹살 덩어리 초벌돼 있는 걸 보여주고 네네. 예. 삽으로 화덕에 넣었다 빼면 더 좋고 디테일 있네요. 고체로 기계 같은 데 넣어가지고 사사삭 약간만 칼집을 내주면 네. 그러니까 아예 이루 패티처럼 갈아 만든 고기 느낌보다는 조금 칼집 낸 삼겹살. 네네. 예, 그러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약간 평소에 먹다가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좀 맛있겠는데 싶은 거 없어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대만에 여행 갔었거든요. 대만에 이제 국제 만화가 대회라고 세계 만화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실력을 뽐내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 제가 갔단 말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대만 야시장에 갔는데 타코야끼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타코야끼는 보통 그 반죽 안에 저거 문어 넣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새우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타코야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겉에는 계란이에요. 또 심지어 계란. 약간 그 뭐 메추리알 같은 거. 근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코야끼에서 이 탄수화물을 담당하는 부분을 계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문어를 담당하는 부분을 새우로 바꾸고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맛있겠는데? 너무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무조건 맛있을 거야. 식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뭐죠 익힌 메추리알 계란 안에 새우가 탁 씹히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제가 와 이거는 너무 좋은데 한국에서 못 봤어요. 새우볼, 그 새우볼 같은 거. 슈림프볼 어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나는 거기 어디 처음 있었던 것 같은데? 넌 처음 봤는데 근데 대만 야시장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떻게 베디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요거는 좀 맛있겠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세상 음식에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예. 불만이 없는 게 비결인가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건 보통 네네. 입이 짧은 분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잘 만든 동파육을 먹으면 이게 씹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작은 동파육 조각이 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타코야키처럼 안에 들어간 미니 주먹밥. 저는 그거를 되게 먹고 싶었어요. 저는 요즘 음식 관련해서 이제 N을 좀 돌리는 게 이게 네. N이라기보다 S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이제 K푸드 네.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려면 이제 보통 지금 맨 앞에 서 있는 게 비빔밥 아닙니까? 그렇죠. 비빔밥에 불만은 없는데 그냥이죠. 네. 비빔밥 말고 네. 진짜 뭔가 한국인들의 어떤 로컬 K푸드라고 하면은 네. 뭐 같으세요? 피카츄 돈가스? 아니에요. 뭐 뭐 같으세요? 떡볶이? 아니에요. 저는 김밥? 그런 자극적인 거랑 김밥도 좋긴 한데 예. 뭔가 저는 국밥 같거든요. 국밥이죠. 네, 국밥이. 국밥인데. 맞네. 국밥인데 국밥의 원료는 원래 이제 국물을 내 가지고 밥을 말아서 김치 같은 거랑 먹는 게 이제 국밥인데 그게 기본이죠.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식재료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네. 고기라든가 거기 원래 들어가는 게 조금 있을까 말까 했던 것들을 잔뜩 듬뿍 넣은 시대가 됐어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거기에 밥을 굳이 많이 말 필요가 없이 밥은 오히려 이제 또 탄수화물 기피 시대니까 네네네. 4분의 1 정도만 넣고 4분의 공기. 예 고기국밥을
미친 듯이 고기를 넣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밥 대신에 고기가 메인이다. 그렇죠. 어, 그렇죠. 좋은데요? 국물도 시원하고 네. 재료도 많고 밥도 있어서 든든하고. 오. 그래서 저는 새로운 K국밥의 레시피를 제안합니다. 그냥 설렁탕 특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거잖아. 특으로 모자라. 그냥 특인 예, 거잖아. 특으로 모자라. 특 제곱이어야 어. 그래야 밥을 한 2숟갈 정도만 말면 그게 행복하거든요. 아, SSS급 그냥 그거잖아. 프라임 국밥. 어. 예, 고기- 프라임 국밥의 시대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냥 이제 새 시대로 가야 돼요.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이모 이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설렁탕이랑 어. 요즘 국밥들은 네네.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국물만 좀 자작하게 적어지면 그 다른 메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반 고기반처럼 어. 이게 진짜 반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해외 사람들이 국밥 먹는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면 그게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되게 나베 비슷한 느낌인데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좋은데요? K 국밥의 그 국물의 그 심심한 느낌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인데 그죠? 안에 있는 게 뭔가 밥을 거기다가 떠먹는 느낌보다는 네네네. 그 원래의 메인 재료들을 식혜처럼 강화해라. 밥은 살짝 예, 들어가고 금카국밥. 아 밥은 그냥 도울 뿐. 밥은 도울 뿐. 이사사님 국밥 5만 원 낼 거냐고. 아 근데 요즘에는 고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네, 단가는 많아졌죠.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비교급으로 가니까 5만 원 갈 것 같지만 네네네. 모든 게 이제 그런 보급화된 시대가 되면 맞아요. 평준화되면 이제 단가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네. 부산 가서 국밥 제대로 된 집에서 좀 특 시키면 거의 뭐 물반 고기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동파육 삼각김밥 같은 거 있죠. 짭짤한 느낌의 그런 동파육 삼각김밥. 거. 동파육이 안에 들어간 주먹밥이죠. 오. 그런 거 좋잖아요. 오. 괜찮네요. 네. 저는 밀고 있습니다. 그 스틱 돈가스 드라이브 스루에 이어서 제가 한번 밀어보는 것은 동파육 잘게 썰은 게 들어간 삼각김밥. 그 짭짤한 간장 베이스에. 그러니까 편의점에는 왜 멘보샤가 없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픽업푸드다. 편보샤. 딱 좋지 않나요? 거리로 편보샤 이거는 네이밍까지 완벽한데요. 멘보샤는 왠지 중국집들 중에서도 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요즘 늘어나죠 좀. 이걸 역으로 네네. 편의점에서 정말 쉽게 오. 그 소세지 코너 바로 밑에 있는 그죠. 편보샤. 그 배보샤로 한번 밀어보세요. 본인이 광고하고 저는 배보샤. 장사 안 한다니까. 배보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저는 광고 먹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 먹게 해달라고. 그 광고를 띄고 배보샤로 네이밍해서 받은 돈으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예. 배보샤 괜찮은데? 로비 윌리엄스의 슈프림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김장식 님이십니다. 만약에 절친이 신장 같은 어떤 신체 부위에 이식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내 아내와 잘 맞는다면요. 부작용이 100% 없다고 한다면 아내에게 이식을 부탁하는 말을 해보실 건가요? 이식은 약간 좀 이거는 무거운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직접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예. 이식은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이거는 N의 영역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식은 아니다고 치면은 뭐 아내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디는 어느 정도까지요? 어떤 것도 대리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수혈도 안 돼요? 수혈? 수혈. 수혈? 수혈 정도. 수혈은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수혈은 그냥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하잖아요. 희귀 혈액이다.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친구뿐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분들에게는 네네. 할 수 있는 한 해줄 수 있는 게 수혈이잖아요. 그렇죠. 카드도 예. 받으니까. 그 정도 선이지. 아 수혈까지다. 친구라서 뭐 특별하진 않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뭐 간만에 오랫동안 기른 머리가 있는데 나 이번에 좀 짧게 시원하게 좀 잘라보고 싶었을 때 그 머리를 기증한다 이런 건 어때요? 머리를 머리카락. 내가 잘라서 버릴 건데 기증하라고요? 머리카락 예를 들면 좀 뭐 이발에 뭐 미용을 했다 이번에 좀 커트를 할 거다 뭐 아내가 그랬는데 그거 기증하면 안 돼 이런 거 가능해요? 뭐 그거 본인 문제죠. 예. 저는 어떤 것도 권유할 수 없습니다. 어허 일단 아내에게 부탁은 수혈까지는 가능하다. 부탁 권유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해서 예. 저도 물론 비슷해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저도 이식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쩔친이지만 근데 만약에 아내의 베프예요. 아내가 진짜 죽고 못 사는 베프가 있어.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영혼의 소울 프렌드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식이 필요해요. 어떤 장기죠? 근데 100% 부작용은 없어요.
100% 부작용이었다고요? 이게 이뭐 김장식님의 사연의 기본 설정은 그러네요. 부작용이 100% 없어요. 근데 아내를 나 보는데 아내가 막 울고 있어. 그 친구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아, 여자예요? 소울 프렌드인데 여자죠. 그래요? 동성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아내가 말은 못해 나한테 눈치를 봐. 근데 완전 내가 지금 딱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베디라면은 아내를 위해서 가능. 아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예, 아내가 원한다면 하겠죠. 할 수 있고 아 그래? 기왕 또 한번 배를 여는 김에 개복을 하는 김에 네. 내장 지방도 한번 싹 긁어내고 아 이게 무슨 뭐 예, 구레나 이게 받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쓱 해가지고 처리할 거 해달라. 한번 어차피 엔진룸 한번 여는 거니까. 아 본네트 열었으니까 예, AS 한번 세게 이번에 받자. 네 오일도 넣고 그렇죠, 뭐 이거저거 뭐 세척액도 넣고 예. 아 네. 딱 그래가지고 그 배를 닫아서 회복한 이후에 더 말끔해지는 어떤 그런 상태. 네네네. 예. 근데 이런 베네핏이 있어야 이런 이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훈훈한 문화가 그냥 희생 정신만 강요해서 안 되고 아내가 부탁해도 베네핏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부탁은 이런 부탁이고 이식 관련 그 병원 같은 데서 네. 훨씬 더 건강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것을 네.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도 의학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미 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게 예를 무슨 들어서 수혈하면 네. 제가 이제 그거 믿진 않았는데 네. 저는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아 저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성분 헌혈로 해가지고 전혈이 아니라 혈장이라는 한 달에 거죠. 2번씩 네네. 예, 그걸 했어요. 근데 그 하는 거에 대한 취지도 동의를 했지만 그 꼬시던 그 헌혈의 집 그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꼬시는 게 뭡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영업이 뭐예요? 지나가시는데 아니요 지나가는데 잡으니까 아, 그죠. 지나가면서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헌혈하면 피부가 엄청 좋아져. 아니 근데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영업을 해요? 살이 확 빠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뭐 할당량이 있었나 봐요. 아니 뭐 그럼- 공익적으로 네.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네. 거기에는 잡히지 않고 네네. 저는 항상 원칙적으로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제가 아, 예. 원래 합니다.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예, 저는 다음에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아 근데 피부가 좋아져. 그분은 내가 보기엔 영업 왕이다 진짜. 아니 뭐 헌혈을 하는데 그런 뭐 디톡스야 디톡스. 예. 야 뭐 헌피 주고 새 피 뽑아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또 할 때 항상 좋았던 게 네네. 과자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아. 뭐 헌혈의 집이. 그래서 저는 거기를 약간 오늘은 좀 먹기도 하는 날이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그 초콜릿 파이 같은 거 먹으러 가잖아요. 그거 맛있죠. 네. 솔직히 맛있죠. 그 약간 말려 있는 거 있어요. 땡더롤이라고. 아, 네 알아요. 땡더롤을 누워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헌혈을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뭐 베네핏도 좀 있는 게 네네네네. 네, 좋지 않을까. 아 근데 그 본네트 연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뭐 겸사겸사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장지방 긁어내는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 이상은 뭘 바랍니까? 예.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맹장이 있다 그러면은 겸사겸사 미리 떼낸다거나. 일단 최소한 건강검진 하나 싹 해드립니다. 아, 내부적으로? 예,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 높은 예, 모든 조직검사 모든 부위를 해드리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싹 다 만약에 안 좋은 데 있으면 처리까지 해서 아 보통은 그 본네트를 안 열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는 건데 그냥 개복 검사, 개복으로 여러 가지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개복 건강검진. 아내 친구는 이식 받아 줬고 본인은 한번 오버롤 하는 거잖아요. 오버롤 싹 한번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윈윈이네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식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간 네. 새 걸로 딱 하나 바꿔드렸습니다. 새 걸로 드리면서. 예. 아, 근데- 무료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식하셨으니까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혹시 세간. 그거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위장을 조금 그래도 용적률을 축소하는 저도 수술.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예,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네네네. 쓱 이제 위장이 늘어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왕 연 김에 네네네. 위장 약간 이제 다운그레이드 해드렸고요. 아래 이전 버전으로. 예, 위액도 싹 갈아드렸고. 그죠. 위장이 약간 간처럼 좀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이 약간 그거를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면 혈액도 딱 해가지고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것들 싹 없어지실 겁니다. 아 무슨 뭐 겸사겸사로 하기엔 너무 거사잖아요 이거. 예.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 갈까요? 자 조민주님의 사연입니다. 요즘에 학교 한반 인원이 굉장히 적어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 줄어서 회사에 사원이 너무 귀해진다면 어떨까요? 과장, 부장, 임원급들이 오히려 퇴사하지 말라고 사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제 커피를 타다 주고 피곤하다고 하면 부장님이 보고서 작성해 준다고 할까요?
요즘 한 반에 한 20명 정도인가요? 왔다 갔다 하죠. 예. 15명까지는 봤고요. 좀 30명이면 되게 많다는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밀학급이네. 그렇죠. 그렇죠. 이종호 작가는 몇 명이었어요? 60명이요. 왜냐면 제가 60번이었거든요. 60번? 번호가 이렇게 키 순서로 그때 있거든요. 나 제일 컸다? 제일 컸죠. 58번도 한 번 한 적 있고 60번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그게 마지막 제일 많았던 때. 그게 키 고점이었나요? 고점이었죠. 아니 계속해서 제일 컸어요. 네. 아니, 지금도 지금도 큰 키인데 작진 않잖아요. 뭔가 그래도 진짜 압도적인 피지컬 이런 쪽으로 학창 시절만큼은 아닌 거잖아요. 초6 때가 약간 피지컬 리즈였어요. 그래요? 제일 크다. 뭐 농구만 한다 그러면 제가 일단 무조건 채치수 역할, 무조건 센터, 뭐 포스트 플레이. 그게 이제 초6 때였죠. 근데 그때가 60번이었어요. 저 때는 이제 초과밀학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90번인가요? 90번? 아니 그러니까 60번 때인데 네네네. 그때 기억나는 게 초등학생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나눠서 했다는 거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잠깐. 네. 그 정도로 과밀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거의 20명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대로 나이를 먹으면 그대로 입시가 되고 그대로 취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직업 시장에서는 신입 사원의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부사 수가 너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조민주님 말씀대로 이 상상대로 야 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없다. 얘네 나가면 일 누가 하냐. 이런 상황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 회로인데 절망 회로는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AI가 다 한다. 사람 필요 없어. 그렇죠. 대체 가능하겠죠. 임원급들, 부장님들 요 정도 연배가 이제 사회에서 문 닫고 그렇죠. 문 닫고 이제 밑에는 AI로. 네. 그러면은 전원 임원화. 그렇죠. 전원이 C레벨. 네. 전원이 그냥 막내 부장. 47세 막내. 이거 아까 부대에서 네. 신병 받아라 그랬는데 중령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전원이 다 그냥 연관급. 그런 식으로 레거시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절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고. 근데 그거 은근히 일리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문제는 이게 사원이랑 결국은 나이 먹은 사원인 부장님들, 그쵸. 사원과 부장님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결국은 사주 일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간다고? 부는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쪽이 이제 열려야죠 곡간이. 그걸 어떻게 열 거냐 합심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1인 기업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주만 남고 예, 전원 사주의 AI. 곡간을 열려다가 임원들까지 이제 AI화. 전원 AI. 아니 뭐 신병 받아라 더 그랬는데 절망편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네. 신병 받으라 그랬는데 다 단말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등병 아예 없고 다 단말기. 그렇죠. 이거 약간 절망편인데요. 적어도 근데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연봉 협상은 쉽겠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저 최근에 은사님이 심리학자 분이시잖아요. 은사님이니까 그 연구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몇 살이었던 애들이 제일 뭔가 데미지가 클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유치원생이었다. 코로나 때 뭐 초등학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적은 숫자인데 코로나까지 붙어가지고 진짜 데미지가 크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대로 이제 취업 들어가면은 이런 절망편 나오거든요. 이제 AI랑 같이 이제 손잡고 일하는 거죠. 어른들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꼰대를 키우는 겁니다. 장사도 안 되고 아니, 예? 출근도 못 하고. 아니 애들은 애들대로 네? 힘들었지. 그게 더 힘들었죠. 네. 저기 다음 사연 할까요? 네. 자 다음은요. 김민정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만약에 어플 프로그램 개발자가 된다면 두 분은 어떤 기발한 어플을 만드시고 싶으세요? 붕어빵 판매하는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어플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있으면 은근히 잘 사용하게 되는 어플이 있을까요? 작가님이라면 무료 화물 달래줄 게임 어플? 게임 어플? 게임 어플은 있는 거 아니에요? 게임 어플은 많죠. 저는 뭐 많습니다. 게임 많이 하죠. 근데 어플 쓸 때마다 야 이런 거는 내가 생각을 못했네 싶은 순간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붕어빵 판매 위치 어플 이런 거 볼 때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배디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뭐 다 나와가지고 어플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다 나왔죠 이제. 예, 어플 삭제 어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안 쓰는 어플 삭제 어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어떤 패턴 같은 거는 쉽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뭐 그죠, 내가 그죠. 어느 부위를 터치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뭐 어떤 거에 오래 머물러 있고 이거랑 어디다가 또 처박아 놓느냐 이런 것들도 다 폰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인데.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마. 알아서 지워. 알아서. 알아서 지우고
알아서 다 좀 정리하고. 근데 요즘에 확실히 간만에 오랜만에 안 쓰던 어플을 쓰려 그러면은 그냥 검색해 쓰잖아요. 요즘에는 네. 거의 검색으로 하는데 안 깔려 있어. 그럼 그냥 바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알아서 지워주면 되죠. 알아서 좀 하고 어플 안 보이게 좀. 네네네. 네, 어플 다 안 보이게 하고 그림만 보이게 하는 거죠. 네. 바탕화면에 앱들이 너무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이제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어플 그냥 검색해서 여는 시대인데 이 어지러운 바탕화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채팅창에 근데 아이디어가 좀 오네요. 맛집 서치 어플. 이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나요? 이제 확실히 경쟁에서 승리한 어플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배치를 하고 배열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분위기가 되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이제 어플들 전쟁의 참전이 끝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어플이 제공하는 맛집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플러팅 어플? 아니 플러팅 어플 이게 뭐,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대신하나요? 뭔가 그 남들이 나한테 플러팅 하게 만드는 어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 이런 건가? 그러면 데이팅 앱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찾는 앱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지 조절해서 네. 내가 지금 진짜 진지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네네. 소개팅을 하고 싶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광범위하게 플러팅은 받아보고 싶다. 이게 뭐야? 게이지 조절해가지고 내가 그 정도는 열려 있다. 진짜 이만큼 열려 있어가지고 네네. 나 플러팅 정도는 서울 시내에서 받아보고 싶다. 나는 AI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거랑 같아요. 네. 약간 진짜 인간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즘 AI가. 네. AI가 정말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의 모드로 나에게 플러팅을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플러팅을 했는데 네네. 플러팅도 안 열려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 네네네. 저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막혀 있죠. 철벽이죠, 철벽. 그렇죠. 저도 아무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그런 시선이나 뭐 그런 약간 농담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네네. 나 게이지 좀 낮췄다.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 둘의 숨겨진 욕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폰 뒤에 그거 뜨게 만들면 되잖아요. 뭐요? 폰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앞에 지하철에 앉은 분이 저분은 플러팅에 지금 거의 한 공개 80% 상태구나. 정도 오픈돼 있구나.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실제로 흡연은 건강에 나쁘지만 왜 아무래도 흡연하시는 분들 요즘에 그 흡연 구역이나 공간을 못 찾아서 오히려 약간 다른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역, 흡연 가는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어플 왜 안 나오지? 그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럼 약간 양쪽 다 좋거든요. 공간이 근데 다 있나요? 뭐 어딘가에 디자인해 놓은 곳이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들은 사실 흡연실을 네네. 의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차고지 증명제처럼 네. 흡연자 증명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아파트별로 동에 하나씩 정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않나. 저는 비흡연자지만 뭐 예. 흡연자들 보면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빛을 태양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굉장히 그 인권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밤에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내 차 뺐는데 뒤에서 담배 피던 분 계시면 되게 안타깝고 맞아요. 미안해요. 놀래고 나 놀래요. 서로 놀라죠. 네. 서로 미안해하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있잖아. 그러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대체제란 말이에요. 대체제. 그래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이제 피는 분들의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분들도 뭔가 그 정도에서 피면은 누구도 그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서 그죠. 이미 어떤 냄새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 요즘에는 성수동으로 출근을 하는데 성수동에 자주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아예 딱 스마트 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냄새가 싫은 분들, 안 피시는 분들도 편하고 왜냐면 여기저기서 피지 않으니까 본인들도 편하고 서로 편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는 약간 지도상에서 딱 눌러보면은 여기서 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흡연 헬멧? 그건 어플이 아니잖아 일단. 아니 그러니까 어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릉이 같은 거 보면 이제 공공 자전거들이 있듯이 네. 공공 헬멧. 그래가지고 길 어디에서나 어플로 딱 해가지고 헬멧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에서도 네. 이걸 뒤집어 쓴 다음에 네네. 아니 그거는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거는 일단 기본 어플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뭐 쓰고 다니면 좋죠. 다음으로 갈까요? 네 갈게요. 보니까 무슨 영상 통화 속 내 얼굴을 잘생기게 바꿔주는 어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8736번입니다. 만약 남양 특집으로 폐가에서
귀신이나 악마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야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실래요? 다크나이트 조커, 곡성의 기저귀 아저씨, 주온의 꼬마 등 말이 잘 통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차라리 조커를 고를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공포 영화 보십니까? 저는 뭐 많이 보진 않는데 네. 일단 볼 좀 안 수는 있죠. 무서워요. 예. 저는 뭐 굳이 고른다면은 곡성의 그 기저귀 아저씨. 곡성의 네. 그분이요. 그분이요. 천우희 씨? 천우 씨요? 네. 갑자기 왜요? 천우 씨 왜요? 그분 좋은 귀신이잖아요. 이로운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중요한 얘기 막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귀니까 입귀. 저는 차라리 이런 공포 영화의 귀신보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고 할 때 제일 무서운 건 차라리 뭐 김전일이나 코난이 아닌가. 같이 있으면 거의 100% 확률로 누군가는 죽지 않습니까? 근데 둘만 있으면 제가 죽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훨씬 무섭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슬래시 무비 조금 별로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13일의 금요일 제이슨 아니면 나이트메어 시리즈 이런 것들은 좀 별론데 좀 물리력이 있는 그 서양 귀신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도요. 그쪽 영화는 정말 재미없고요. 그죠. 오히려 이제 동양적으로 약간 심장마비 정도의 타격을 주는 귀신들, 놀래키는 귀신들이 제일 무섭죠. 무섭죠.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랑종이거든요. 랑종. 랑종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아세요? 제가 공포 영화 아예 못 봐요. 공포 만화는 보고 공포 게임도 하는데 공포 영화는 아예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공포 영화를 못 보는 분들끼리 그 웹툰 작가들 몇 명 모아가지고 공포 영화 못 보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임이 공포 영화만 보는 모임 됐거든요. 모여서 보니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랑종이 하룻밤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기는 가장 싫다. 가장 싫었다. 안 봐서 아예 모르겠는데. 거기 동물을 치기 랑종 때문에. 무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진짜. 빌런 쪽으로 가고 뭐 이제 악마급이라고 네. 보면은 이제 저는 조커가 조커. 뭔가 듣고 싶습니다. 그 읊조리는 소리. 뭐라고 하나. 와이소 시리어스 그 와 목소리. 이거 기발한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은근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하루 동안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깊은 속내를 얘기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주원의 꼬마 같은 경우도 제대로 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있으면 안 무섭거든요. 갑자기 이불 속에서 나와서 그렇지. 한니발을 얘기하신 분 있네요. 무섭다. 한니발이 제일 무섭네. 한니발 진짜 무서운데? 귀신이 아니잖아. 근데 칼 갈고 있고 막. 좋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오늘도 N사세 코너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일 무서운 건 시간을 이렇게 버리는 거다라고 하셨고 반년 시간 지났어요. 무섭죠? 6월 말이네. 벌써 이제 반년 넘었군요. 예, 와 이제 여러분. 2026년에도 가깝네요. 여러분 반살 더 먹었습니다 벌써. 아이고. 더 무서운 소식 오늘 야근이 있습니다. 야끄잉 이종범과 있습니다. 네. 무서우시죠? 네. 자 바로 또 생록방 넘어오시고요. 자 이종범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OA 심쿵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